GV 진행을 맡은 도전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프로그램 팀장 이정현입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이제 이 보신 4편의 단편 중에 3편의 게스트분들이 오늘 참석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게스트분들 이름 호명하면 무대로 나오실 건데 그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블랙박스의 정경열 감독님, 남예빈 배우님, 그다음에 당신의 기쁨 장채원 감독님, 여동윤 배우님, 그리고 종의 소리 황지은 감독님, 윤종호 촬영 감독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6분의 게스트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 객석을 자리해주고 계시고 질문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먼저 이제 각 그 작품에 질문 하나씩 드리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생각해 주시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께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블랙박스의 정경열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블랙박스라는 소재와 거기서 주는 이제 서프라이즈한 공포 이런 것들이 되게 뭐랄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소재와 설정인데도 되게 결과적으로는 되게 저도 보면서 많이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이 작품을 만드실 때 어느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제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이거보다 앞서서 연출했던 작품의 로케이션 피팅을 하다가 직접 겪었던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일들에 기인해서 기억했기 때문에 사실 괴물이 처음 확 지나가는 그 전방 화면 그 이미지를 떨쳐낼 수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장면 찍는데 좀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후반부에 그러니까 결국은 다 괴생명체가 나오는 장면들 때문에 찍은 건데 그 괴생명체가 또 후방 화면에 얼굴이 큼지막하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어가지고 그것만큼은 제대로 구현하자 해서 저는 사실 그것에 가장 집중해서 연출을 했던 것 같고 내부 화면에 배우들끼리의 어떤 시너지는 배우들이 다 만들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기쁨의 장채원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되게 엔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가족과 연인이 된 건 그러니까 애정의 상대로 생각한 건 맞잖아요. 근데 그녀의 선택이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뭔가 그때 막 울음을 터뜨릴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기쁨이한테 요식이는 진짜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연출하려고 했고 마지막 장면에서의 우는 장면은 제가 일부러 좀 더 아기처럼 울어달라고 제핑을 드렸는데요. 너무 잘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종의 소리에 이제 황재은 감독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게 뭐 제목 자체가 좀 이중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그 주인공인 그 이제 수녀가 될 그 여자 견습 수녀의 이제 공포의 대상이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또 결말도 열린 결말이었고 어떤 그 공포를 느껴서 그 결정을 했을지 저도 이제 사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결말은
결정을 어떻게 네네네. 감독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딱 말에서 끝나는 부분이요. 저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든 아, 사실 네네네. 상관은 네. 없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저기서 암전이 하드컷이 된다. 이거는 원래 처음부터 항상 아, 생각했었던 네. 거고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저희 마음쓰기는 이 뒤에 길게 영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네. 네, 수명 안에 들어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관객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뒤쪽에 여자분이. 네, 우선 네 편의 작품 다 너무 잘 봤습니다. 얘기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블랙박스 감독님께 여쭈고 싶었는데 보면서 이 소재고 다 되게 흥미롭게 봤지만 좀 궁금했던 점이 왜 승무원이라는 설정이나 왜 인천공항 이런 배경이나 설정을 갖고 갔는지가 일단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알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그 설정이 좀 많이 바뀌었었는데 저는 그 전방 화면, 후방 화면으로만 진행을 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배우들의 얼굴이 아예 안 나오는 영화를 찍어보고자 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싸우는 커플, 그 다음에는 이제 술 취한 여자 승객 이런 설정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 남예빈 배우를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약간 스튜어디스가 잘 어울리겠다 그냥 갑자기 직관적으로 그냥 떠올라가지고 스튜어디스로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택시기사와 승객의 어떤 불신을 다룰 때 그게 만약에 승객조차도 뭔가 그 승객을 다루는 똑같이 승객을 다루는 직종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튜어디스로 설정했을 때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역설적인 관계가 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요 앞에 질문 주신 안경 끼신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기쁨에 질문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결국 그 교회를 들어서 약간의 자신의 죄를 구원받았다가 약간 믿음이 깨지잖아요. 그 부분에서 마지막에 그 기쁨이는 또 그런 살인을 했을까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엔딩 이후의 이야기. 사실 시나리오 상에는 뒤에 이야기가 더 있기는 했어요. 저도 네, 더 있긴 했는데 제 마음속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건 상관없지만은 제 마음속에서는 기쁨이가 결국 동생과 함께 자멸하는 엔딩으로 저는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남자분이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배우님들한테 질문 있는데요. 영화 두 편 다 비현실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비현실적인 컨셉을 연기하실 때 어쨌든 현실적인 감정이나 그런 걸 쓰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남예빈 배우님. 저는 일단 촬영할 때 사실 괴물분을 100% 못하고 거의 연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최대한 상상력에 의존해서 많이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 지금 괴물이 있다 생각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끌려기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캐릭터의 전사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감독님한테도 자문을 좀 많이 구하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앞에 남자분이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당신의 기쁨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속에서 되게 잔혹한 장면과 충격적인 그런 행동들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되게 룩이 청춘 멜로 영화의 연상들 그런 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후반 작업을 하실 때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에 주된 초점을 두고 혹시 작업을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일단 저는 촬영이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약간 우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멜로 영화다라고 우기면서 이제 인물들을 다루는 그 장르적인 분위기도 중요하지만은 순간순간의 분위기들이 너무 그런 한 가지 장르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촬영 감독님이나 미술 감독님 여러 감독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서 더 그런 제가 원하는 룩이 나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여성분이요. 네, 작품 너무 잘 봤고요. 블랙박스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중간에 기사가 담배를 필 때 배생명처럼 차에 깔리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주고 싶은 주제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깔린다라기보다 밑에 매달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매달린 걸 상상했는데 묘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주제는 사실 그 뒤에 좀 따라온 것 같은데, 그 아까 답변했던 것처럼 그 직업을 나중에 설정하게 되면서 좀 서로 불신하게 되는, 되게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회의 어떤 그 타인들과의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런 공포를 좀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택시기사와 벌어졌던 다양한 뉴스들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고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까만색 입은 여성분. 당신이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종교에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종교에 대한 생각이나 표현하고자 했던 인식이 어떤 거였는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일단 저는 무교고요. 네, 여기 배우님들 같이 함께한 배우님들도 다 무교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 저는 이제 무교이긴 하지만 또 초월적인 존재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 되게 온 우주가 마음을 다 모아서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저 개인적인 재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어디 한번 날 좀 봐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뭔가 특정 종교에 대한 뭔가 이 종교가 나쁘다 혹은 뭐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떤 그런 그냥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한번 봐달라라는 식에서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맨 처음 다른 이야기도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거는 아예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닌 제가 만든 다른 어떤 종교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가졌을 만큼 이거는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앞쪽에 여성분이. 저 블랙박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괴생명체가 과연 등장할지 안 할지 되게 궁금해하면서 봤는데 마지막 부분에 괴생명체 상반신, 거의 전신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괴생명체 디자인이 어디서 착안을 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금 다시 극장에서 보면서 만약에 지금 다시 찍었더라면 저런 디자인으로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는 그냥 너무 떨칠 수 없었던 레퍼런스 중에 하나가 디센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크롤러라는 크리처가 있는데요. 그 디센트라는 영화를 되게 공포스럽게 봤던, 되게 무섭게 봤던 기억이 생생해서 저도 사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게 고란인지 뭔지 들짐승이 제 차 앞을 확 지나가는 그런 순간을 목격했을 때였기 때문에 약간 피부가 하얀 좀 밝은 색의 그런 크리처를 만들고 싶었고 사실 좀 더 막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긴 했어요. 사실 되게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상기들이 막 묘사되는 걸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저 뒤쪽에 남자분이요. 네, 그 블랙박스를 제외한 두 작품의 메시지가 1차적으로 궁금하고요. 그 2차적으로는 그 종의 소리에서 그 수녀원이랑 수녀 분들의 그 자연스러운 현실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수녀원이라는 장소와 그리고 그 수녀분들을 실제로 캐스팅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홍지은 감독님. 일단 메시지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좀 발칙한 영화이다 보니까 생각했던 메시지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 영화를 보고 기쁨이를 좀 가볍게 생각해달라라는 게 일단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는 그 신이 이제 저에게는 초월적인 존재였겠지만은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이제 영화가 됐으니까 그 이후로는 관객분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기쁨이가 마냥 나쁜 애는 아니다라고 약간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촬영 감독님은 이 영화의 메시지를 뭐로 봤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촬영 감독님은 GVR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저기 저도 감독님이 이 영화를 무슨 메시지로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안 물어봤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스탄나가 느끼는 그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종이 이제 죄책감, 죄 이런 거에 대한 의미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믿음과 그것이 유혹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나의 죄일 수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거는 나에게서 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악마나 유혹 이런 것들이 그냥 저에게는 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 자신에게 흔들리고 그것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다른 영화에서도 저는 좀 그런 테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녀원은 공간 자체는 원래는 예전에는 수녀원으로 쓰였던 곳인데 폐건물이 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나 어떤 뭐 십자가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 미술 감독님이 해주셨고요. 스테인글라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고 보조 출연해주시는 분들이 오셔서 종교에 상관없이 오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톨릭이기 때문에 그 보조 출연 팀장님이 디렉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합을 맞췄고 그리고 주연 배우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천주교이신 분은 그 대리사 할머니밖에 안 계십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독교이신데 그 오은기 배우랑 안기혜 선생님은 기독교신데 그래도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가 뿌리가 같지만 어떤 이런 기도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예의라던가 이런 거는 좀 많이 달라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같이 맞춰나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여성분이. 네 작품 모두 잘 봤고 그 장르영화제에 참석해서 좋은 영화 본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저 종해소리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수산나라는 여자 주인공이 회색과 옷을 입고 주변에 수녀복을 입으신 분들이 어린 양이 왔다 어린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어린 양이 약간 재물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감독님이 의도하신 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톨릭 신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서원식을 거치는 수녀를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독님에게 있어서 그 서원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명한 이름이잖아요. 테레사 주녀는. 근데 그게서 봤을 때는 마지막이 되게 충격적으로 와닿았을 만큼 이름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름을 선택했고 첫 번째 그 재물 같다는. 재물.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재물로 보이기 위한 어떤 연출은 의도한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실제로 하느님의 어린 양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가톨릭 기도문이나 용어인데 그것이 저는 어떤 이 수산나의 입장에서 내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물로 돼서 이 공간에 온 것 같고 이 공간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여오는 느낌을 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기도하는 장면에서 수녀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그걸 그래서 사운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의도를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테레사. 네, 테레사 그거는 제일 유명한 우리가 그 종교가 달라도 제일 유명한 세 명은 뭘까 생각했을 때 마더 테레사. 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마더 테레사는 아시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랑 테레사라는 이 두 가지 세례명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보면 거의 80%가 뒤로 돌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테레사 중에서 고민하다가 마리아는 너무 이렇게 성녀의 이미지라서 테레사로 선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6분이 이제 한 자리에 계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관객분들께 끝인사와 함께 혹시 뭐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련 선생님. 일단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괴생명체 연기와 두범수 배우가 고생 많이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로 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돼서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저는 졸업 작품을 저번 주에 촬영을 또 남예빈 배우와 또 함께 해가지고 저번 주에 촬영 끝마쳤고 편집하려고요.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남예빈 배우님. 일단 이렇게 많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졸업 작품 열심히 찍었으니까 그것도 영화제 오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동님. 일단 이렇게
많이들 보러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사실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막 태풍으로 연기되다가 취소되기도 하고, 사실상 감독님께서 책임감을 진짜 거의 신적인 초월적인 그런 책임감으로 영화를 완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책임감을 빌어서 이렇게 멋진 영화 탄생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촬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요. 앞으로도 영화에 나온 모든 배우님들과 스태프분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종호 촬영관님. 이 중해소리 찍은 지 딱 지금 작년 8월 초에 찍었으니까 1년이 다 돼갔는데요. 이 영화제에서 이렇게 상영을 하게 돼서 참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 계속 영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지은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저희 촬영 감독님이랑 조명 감독님, 미술 감독님, 사운드 감독님, 편집 감독님이 저보다 정말 훨씬 많이 하신 영화를 많이 만드신 분들인데, 그래서 정말 덕을 너무 많이 봐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저희 연출부 막내가 제일 고마워요, 사실. 네, 그래서 열심히 화이팅! 네, 긴 시간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7월 14일까지 진행되고, 오늘 보신 작품들은 온라인 웨이브에서도 온라인 관람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G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